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조병현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유비과서 측량을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 만물지능 우리가 또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센서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냥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말고 대책을 제시하는 거 어떠냐.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런 센서가 이제 개발되게 되면은 우리가 만물지능 문명 시대 또는 사물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먼저 잠깐 공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자 이제 사물이 지능화가 되면서 사물과 사람의 정체성이 식별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RFID가 조금 더 발전된 QR 또는 QR이 조금 더 발전된 NFC. 자, 이러한 태그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물이 개체 인지를 사물이 자기 개체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었습니다. 또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 LBS 위치 기반 서비스에 의해서 사물의 위치를 갖다가 인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됐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다음에는 사물이 이제 센서를 통해서 상황을 인지하는, 그러니까 사물과 사람의 상황 인지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사물들의 물리적 속성을 갖다가 사물이 어떤 액추에이션 할 수 있다.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 액추에이터랑 연결돼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물이 스스로 작동하게 한다.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물들 간에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이 된다. 그걸 갖다 물론 M2M 또는 T2T 뭐 이런 용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 다음에 6번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리 공간과 전자 공간이 상호 융합이 되면서 어떤 GIS 상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융합되는 새로운 개념의 위치 기반 서비스가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비서 시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 여러분이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이폰의 인공비서인 시리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얻듯이 그런 인공비서의 시대. 그 인공비서가 가능한 이유는 많은 정보로부터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창출하는 그런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새로운 미래 문명 시대에 많은 정책으로부터 최적의 정책 결정을 하는 집단지성, 바로 위키피디아의 시대. 그리고 이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모바일 SNS 시대다. 자,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화 아바타에서도 봤다시피 여러분의 의식을 대행하는 아바타가 이제 여러분을 대신해서 행동을 해줄 것이다. 또 영화 서로게이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을 대체하는 인조인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행동을 해준다. 그러니까 서로게이트나 아바타에서 보다시피 이제 미래 문명은 사물을 떠나서 여러분을 닮은 생태 복원 인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행동해주는 이러한 시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로 센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센서가 된다면 사물이 생명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모든 사물을 생명체로 만드는 센서, 이름을 만물지능 센서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이제 만물지능 센서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사물이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처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는 네 가지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지금 보셨다시피 사물 스스로가 내가 누구지? 이 개념. 여러분이 이름이 있고 여러분이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여러분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 그걸 통해서 남과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듯이 사물도 자기의 고유 번호가 있어야 되겠다. 바로 개체인지, 즉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자, RFID라든가 NFC라든가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사물의 개체인지를 할 수 있는 개체인지, 즉 Identification Awareness라고 하는 사물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로케이션 어웨어니스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사물이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다. 그건 뭐 그 중요한 문제고요. 사물의 위치를 알고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상황 인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물이 인간처럼 인간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감, 미각, 청각, 시각, 촉각 이와 같은 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똑같이 어떤 이 사물이 지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 인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통 인지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도 사람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셨다시피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입을 통해서 말을 하듯이 바로 사물끼리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인지부가 있어야 됩니다. 뭐 가장 간단하게는 어떤 인간의 히어링 에이드 같이 우리가 고령자들이 귀가 잘 안 들릴 때 히어링 에이드 청력 이 보조제를 써가지고 어떤 상대방의 말을 듣듯이 그러한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서브 모듈 이런 소통 인지부 이런 네 가지만 최소한도 센서가 가지고 사물에다 내재시키게 되면은 얘들이 인간의 오감 역할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판단하듯이 사물이 무엇인가 판단할 때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만물지능 센서는 최소한도 이 네 가지는 가져야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셨다시피 이 만물지능 센서는 이 언어 소통이 없는 사물 또는 동물도 자기들끼리는 소통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냥 동물과 사람 간에 또 동물과 사물 간에 이건 지금 언어 소통이 안 되거든요. 또 장애우들이 있다고 할 때 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위험 상황이라든가 어떤 본능적 생태적 욕구 또 인간으로부터의 특정 지시 및 어떤 상황을 인지해서 사물 간에 또 사물과 동식물 간에 또는 사물과 인간 간에 어떤 그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개념에서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러한 센서 노드를 만물지능 센서 노드라고 저는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그림에다 나와 있는 것처럼 교량이 사람과 정보를 소통하고 도로가 정보를 차량과 소통하고 도로가 철도와 소통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또는 나무가 지금 보셨다시피 나 지금 수분이 부족해. 나 물 좀 줄래?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동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센서를 내재해서 목 마른 거를 측정을 해서 주인님 나 물 좀 주세요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걸 되는 것이 만물지능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중간에 나와 있는 흐릿한 그림이 그 만물지능 센서 노드가 되겠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내는 것이 요 바로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 센서를 지금 보셨다시피 저는 이제 4세대 센서 노드라고 이름을 줬지만은 이 만물지능 센서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개체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QR코드라든가 NFC라든가 RFID 또는 IP 어드레스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위치를 인지하는 바로 그 개체 인지 서브 모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알기 위해서 GPS 모듈이라든가 LBS, RTS가 되는 그런 서브 모듈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스피커 모듈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전광판에다 정보를 뿌려서 사물이 자기의 의사를 전광판을 통해서 보여준다든가 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스마트 센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게 들어있는 다음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센서 내부의 CPU가 되겠습니다. 이 CPU가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CPU가 기존에 16비트다 8비트다 가지고는 안 되고요 64비트나 256비트
비트 정도 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쓰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더 고차원적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면서 더 큰 지능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센서를 가지고 우리가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실제적으로 시험을 해봤습니다. CPU는 여기서는 이제 MSB 430을 썼고요. 통신 칩으로서는 CC2420을 썼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사물간 통신을 위해서 통신 거리는 뭐 제가 봐서는 이 전파의 한계가 있지만은 전파 통신 프로토콜에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중계기를 썼을 때 사물간 커뮤니케이션 거리도 이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센서가 이 만물지능 센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